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렇죠? 머리를 신선하게 해주고, 머리를 깨우쳐주는 감국입니다. 이제 곧 9월 말에서 10월 초순 되면 감국의 꽃이 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야생을 해요. 전국적으로 야생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감국이에요. 예. 국화하고 다릅니다. 국화는 우리가 재배하죠. 그리고 국화의 꽃은 크고, 그렇죠? 사람의 머리만한 이런 큰 국화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순수한 우리나라 산에 야생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야생하는 국화과의 감국이에요. 감국은 이렇게 맡아보면 상당히 코에 맡아보면 향이 좋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뜨거운 물에다 우리가 차로만 만들어도 벌써 그 향이 코를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강하다. 요즘 불란서에서 한 150년 전부터 방향요법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 15, 16년 됐습니다. 방향요법이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 모든 약초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사람의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히 우리가 요즘 21세기에 스트레스 받는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거든요. 두중감이 오고, 머리가 막 눈이 침침해지고, 또 심하면 눈이 충혈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감국인데, 감국은 학명을 보면 크리산템은 인디쿰이라고 해서 가을에 피는 구절초는 흰꽃이 피잖아요. 구절초하고 이렇게 상반하게 황색으로 피는 것은 감국이고 흰색으로 피는 것은 구절초고, 또 약으로 쓰는 국화차의 국화는 흰색입니다. 백색이에요. 백색이고 감국보다 꽃이 좀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감국은 옛날부터 이 두부질환, 머리를 맑게 해주는 두통, 두중, 머리가 무겁다, 이런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감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국은요, 중앙에 있는 게 이게 감국이에요. 그리고 저 흰꽃이 핀 게 국화차의 국화입니다. 저건 중국의 감숙성에서 나는 거고, 황색은 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 시중에서 황색의 꽃도 국화차라고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화차는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좌측에 있는 이것은 산국이라고 해서 감국보다도 2분의 1 정도 꽃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국하고 국화 구입을 하실 때 혹시 진품의 감국이냐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모양, 형태, 크기, 방향성, 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냄새가 강하고 꽃이 큰 것이 중앙 부위에 있는 이게 감국이고, 작은 것은 산국이라고 해서 감국의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써요. 차로 오면은. 또 약효가 감국에 비해서 산국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차나 기능성 식품이나 약용을 할 때는 감국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감국은 우리가 두부질환, 머리에도 좋지만은 청열 해독 작용이 있고요. 또 특히 그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딥테리아균이라든가 포도상구균이라든가 이런 그 항균 작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은 대개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치료 안 되는 항생물질 되는 세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는 기존의 항생물질은 치료가 잘 안 되지만 요즘에 그 슈퍼박테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도 이런 그 방향성이 있고 향기가 있는 이런 그 감국이나 뭐 국화나 여러 가지요, 산국이나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균력 시험을. 왜? 분명히 감국에도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실험이 아직 덜 돼 있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국은 항균 작용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로 마시면요, 혈압 환자들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또 혈압도 내려주고 말초혈관도 확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은가. 특히 이 열탕에다가 우리가 감국하고 결명자나 하고초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하면 감국의 효과가 더 몇 배로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